본인이 수술을 한 것처럼 당연히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네네. 우리는 얼굴이 작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주걱턱 같은 경우는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주걱턱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고 네.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환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교정 치료가 필요해서 오게 되면 부모님이 오시고요, 아이도 오죠. 그럼 아이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이는 주걱턱이 있어도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부모가 주걱턱이 있다. 부모가 주걱턱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이 100%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고 환경적인 요인이 50% 정도는 거기에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습관이라든지 고호흡이라든지 코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알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습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위턱의 성장 자체가 조금 더 억제되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네네. 아래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심한 주걱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이 될 거니까 엄마 아빠가 주걱턱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수술하자. 내지는 엄마 아빠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치료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전후 사진 있어요. 저는 네. 사실 같은 네. 사람인가 네. 싶을 정도로 네. 그 치아라는 게 사람 그 치열도 다 다르고 교합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또 비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였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뼈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팩터들,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진단 분석을 통해서 주걱턱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심해 보이고 본인도 수술을 실제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충분히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주걱턱은 대부분이 교정치료로 커버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도 그 와. 집이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 쪽이에요. 네네. 네, 순천이었나? 그쪽 친구인데 순천에서 부산까지 와서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오는 거죠. 와서 한 달에 한 번 오면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다 오는 거죠. 부산 여행 오세요. 그럼요. 여행 왔겠네요. 네, 아이는 치료하라고 맡겨놓고 어디 갔다 휴식 갔다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성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성장이 남아있어서 치료에 그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성장을 조절을 통해서 위턱은 협소하고 작고 아래턱은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부정교합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고 반대교합이 생기면은 이게 위는 더 성장이 더 커야 되잖아요. 네네. 더 커야 되는데 얘는 억제가 되고 얘는 억제할 수 있는 잡아주는 게 없어서 훨씬 더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에 어떤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용한 치료를 충분히 적절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본인이 수술을 한 것처럼 당연히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네네. 우리는 얼굴이 작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런 치료는 할 수가 있어요.